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1월 5일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 또 이렇게 다 갑니다. 1월 1일 지나고 나서 화요일 1월 2일부터 출근을 했더니 이번 한 주는 뭐 녹화할 만한 내용이 별로 없네요. 오늘도 뉴스 짤막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세 관련된 기사가 가장 탑이에요. 경제 면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가 아파트 시세, 새 서울 집값, 2008년 금융위기 최대폭 상승했다라는 이 내용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 기사라서 한번 꼽아봤습니다. 기사 내용 잠깐 읽어볼게요. 새해 첫 주에도 서울 아파트 값이 계속해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래서 1월 첫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 폭으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114에서 시세 조사한 내용 바탕으로 해서 좀 봤나 본데, 서울의 아파트 가격들이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목이 사실 좀 자극적이긴 했는데, 연도별 1월 첫 주 아파트 매매 변동률을 봤더니 2008년 이후에 그렇게 크게 오른 적은 별로 없죠. 0.03, 0.1, 2009년에 마이너스 떨어졌다가 0.03, 거의 좀 미미한 편이었는데 올해만 유난히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올랐어요. 이게 이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래 1월달은 제가 느끼기에도 전통적인 비수기입니다. 그리고 1월 시작한 지 지금 며칠 안 됐기 때문에 1월 지금 이렇게 1월 가격을 벌써 얘기한다는 게 좀 그러네요. 12월 달의 여파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아무튼 유례 없이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이에요. 그래서 어느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느냐, 서울 재건축 아파트들이 많이 올랐고, 그다음 일반 아파트 가격은 재건축 아파트에 비해서는 조금 오름폭이 둔화됐다라고 하고요. 재건축 이슈가 있는 지역들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강남구, 송파구, 광진구, 양천구, 관악구, 성동구, 마포구 순으로 가격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되게 의외인 거는 광진구 같은 경우 사실 재건축 이슈가 있는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광진구도 굉장히 양천구와 더불어서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였는데, 이유가 광진구가 이번 상승장에서 상대적으로 좀 가격 상승폭이 더뎠다, 저평가됐다는 인식으로 수요가 유입돼서 가격이 좀 올랐고, 양천구 같은 경우는 정비계획안 발표 등 재건축 밑그림이 나오면서 강세가 지속됐다. 목동, 양천구에 있는 이제 대표적인 주거 지역인 목동 같은 경우에 이제 재건축할 단지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서 꾸준히 계속 이제 무슨 이슈가 있으면 항상 뒤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저력, 힘을 보여줬었는데, 이제 그 밑바탕에 되는 밑그림, 아직 지구단위 계획이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본격적으로 여기도 간다, 이런 움직임들이 수요를 이끌면서 가격을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언론에서 경기도 입주 물량들 쏟아지면서 경기도 집값들도 하락 안정세 될 것이다, 그런 예측들 많았지만 1월 첫 주 성적표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신도시 값도 0.06%의 변동률을 보이면서 전주보다 오름폭이 커졌다라 그래요. 그래서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올랐고, 그러니까 분당 이런 지역들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분당 포함해서 평촌이라든가 1기 신도시들 이런 데들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겠죠. 특히 분당 같은 경우가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0.01%에서 0.03%로 모두 상승폭이 확대됐다라 그래요.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판교 아파트 가격들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올랐다라고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경기권역 중에서도 이렇게 신도시들 같은 경우는 좀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격이 오른 반면에, 지금 이제 막 입주해야 되는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좀 지역별 온도차가 있다 그래요. 실수요가 있는 지역들, 의왕, 부천, 성남, 김포, 의정부 등은 올랐으나 입주 물량이 막 쏟아지고 있는 광명, 오산, 평택, 이천, 시흥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하락하는 모양새였다고 하고요.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조금 올랐어요. 0.08%. 근데 이제 신도시랑 경기, 인천 같은 경우는 0.01%, 0.04% 정도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물량이 많다고 하지만 정작 서울의 입주 물량은 사실 하반기 쪽에 좀 몰려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금천구, 송파구, 종로구, 양천구, 강동구, 광진구, 마포구, 동대문구, 성북구 등의 전셋값들은 오히려 올랐다고 하네요. 이게 서울 수도권의
1월 첫 주, 뭐 12월 말부터 이어지는 1월의 첫 성적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부산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안 좋은 뉘앙스의 기사가 나왔어요. 부산 거품 꺼지나 빚더미 속 미분양 입주 물량 3중고. 뭐 제목이 진짜 무서운데요. 거품이 꺼지고 빚더미, 대출도 아니라 빚더미예요. 예. 미분양, 입주 물량도 쏟아지고 3중고. 그래서 부산의 부동산 가격들이 되게 불안불안하다. 4년 만에 집값이 하락 전환해서 투자자, 실수요자 모두 실종돼서 선수들 일찌감치 떠나서 올해 대규모 침체의 우려도 있다. 뭐 그런 얘기인데, 제가 부산 부동산 시장 잘 모르는 입장에서 제가 아는 척 하면서 얘기하기 좀 그렇고요. 다만 한편으로 그런 건 기억이 납니다. 부산의 이제 신규 분양 단지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핫했었거든요. 그래서 부산의 분양 단지들 나오면 프리미엄이 뭐 억대로 뭐 붙고, 뭐 청약 경쟁률도 서울이랑 다르게 뭐 어마어마한 청약 경쟁 몇백 대 1은 뭐 예사로 나오고, 그런 모양새들을 보여주면서 이 경남권에서 부동산 가격을 이끌어가는 대장이었던 게 바로 부산 이었죠. 그리고 이제 부산에 꼭 이 신규 분양 물량도, 부산도 결국 구도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급되는 이런 물량들, 이제 그런 물량들의 어떤 청약 경쟁률, 일반 분양 물량의 청약 경쟁률이 쏟아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부산 지역에서도 이렇게 재개발로 지어진 아파트들이 분양에서 인기가 끄니까 재개발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재개발 교육 시장이 부산 쪽에서도 굉장히 열려 있고 뭐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에 따르자면 일단 똑같이 좀 전에 서울시 수도권 부동산 시세 시장조사 나온 것처럼 부동산 114에서 이제 부산시 아파트 시세 동향을 조사했나 본데 약간 떨어졌어요. 지난 12월 기준으로 0.1% 정도 하락했고, 한국감정원이 집계하는 매매가격 지수도 4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엄청나게 떨어진 건 아니지만 일단 흐름 자체가 상승해서 약간 꺾여서 조정되는 모양새를 보였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제목은 굉장히 무섭게 3중고 뭐 이유가 그런 것 아니겠느냐, 빚더미, 대출도 너무 많고 뭐 입주 물량도 앞으로 쏟아질 거고, 그런 식으로 조금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기사에 따르자면 일단 뭐 부산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들도 계속 이 작년 하반기부터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지난 몇 년간 분양했던 입주 물량들이 서울 수도권에만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부산 쪽도 분양 물량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분양 물량들이 차곡차곡 이제 입주를 예정하고 있어서 실제 공급의 효과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위축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뭐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좀 가수요라고 해야 될까요? 실수요가 아닌 뭔가 좀 차익을 이런 걸 기대하고 분양권 투자를 했다거나 분양권 매수를 했다거나 뭐 하는 분들 사이에서 뭐 하소연이 투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잇따르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제가 이거는 실제로 복원한 건 아니라서 기사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와서 짤막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서울서 재개발 때 역사 흔적 남기면 보조금이라는 제목인데요. 역사 흔적이라는 게 좀 그렇죠.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역사라는 게 막 조선시대 또는 뭐 고려시대는 없겠구나. 뭐 조선시대에 지어진 무슨 한옥이라든가 뭐 이런 옛날 느낌을 찾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이제 역사 흔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뭐 잠실 5단지 뭐 이런데 삼강변 재건축에서 있었던 내용 보면 아파트 뭐 굴뚝이라든가 아파트들 중에서 한 동 같은 경우는 뭐 옛날 모습을 남겨놔라 뭐 이런 요구가 서울시에서도 있고, 그런 걸 보면 뭐 지난 한 50년대, 60년대, 70년대 거치면서 그 시절에 살아왔던 어떤 주거 형태라든가 어떤 생활 문화 환경 이런 것들이 또 마찬가지로 이제 역사 흔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옛 모습들이 남아있는 그런 주거 형태나 골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사실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이제 뭐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큰 테마랑 맞물리면 그런 어떤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동네나 골목도 어느 정도 보존이 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보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라면 이 재개발 사업, 철거 중심의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은 그런 걸 싹 다 허물고 새로 미래지향적이라는 게 결국은 뭐 효율 이런 걸 극대화하는 거겠지만, 그래서 콘크리트 아파트를 이쁘게 짓는 거, 예, 이런 모습이겠지만 두 개가 공존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예.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어떤 그런 역사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지역들은 보존하기 위해서 재개발 구역들이 가던데도 해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한도 있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데가 뭐 5긴 1구역이라든가 4직 2구역 같은 데잖아요. 아무튼 그런데 어떤 내용이 좀 남았냐면 지금 뭐 새로운 어떤 이슈가 지금 이 기사에서 보면 나온 게 보면 정비계획 수립할 때 이런 어떤 그런 문화유산들 흔적 남기기라고 표현했는데, 역사 흔적이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하게 되면 뭔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보조금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개발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이익의 일부를 포기하고 해야 되는 거니까 대신 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도입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의 얘기예요. 그래서 뭐 구체적인 지원 액수나 방식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서울시 도시 및 주관경 정비 조례에 해당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며 조례 개정 작업을 거치면 빠른 올 하반기에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적용되는 지역은 재개발 방식, 단독주택 재건축 방식,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그 경우에만 되고,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 재건축에서는 뭐 지원을 해주지 않는 뭐 이런 형태로 될 건가 봐요. 자, 이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 서울시에서 조례로서 근거를 만들긴 하는 것 같은데, 조합들이 뭐 얼마나 이런 걸 받아들여서 이 보조금 때문에 이런 흔적들, 유무형 역사를 만들어 가면서 사업을 할지는 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시도는 재밌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사례가 사실 있습니다. 이미 어디 있냐면 레미안 마포 리버웰이라고 그 용강 2구역 재개발한 단지가 있어요. 어디 있냐면 되게 비싼 아파트입니다. 용강 2구역, 3구역, 이제 마포역 뒤편에 굉장히 재개발 시절부터 한강변에 가까이에 있는 재개발 구역이라 그래서 한강 조망 가능한 물건을 받을 수 있다. 역세권이고 뭐 평지고 마포 안에서 입지가 되게 좋은데라고 판단돼서 한 500세대 남짓, 한 500몇십 세대 되는 단지들인데, 이제 거기에 보면 제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여의도하고 공덕 사이에 보면 5호선 마포역이 있어요. 그 마포역에서 서쪽으로 가면 이제 여기 한강변에 이쪽에 보면 이편한 세상 마포 리버파크가 용강 3구역 재개발이고요. 그다음 그 옆에 레미안 마포 리버웰 아파트라고 되어 있는 데가 용강 2구역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 단지가 굉장히 예전부터 인기 있는 재개발 지역이었는데, 여기 563세대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이 뒤편에 이 아파트 재개발을 통해서 지어진 입주민 커뮤니티 센터가 이 뒤편에 있거든요. 커뮤니티 센터라고 하면 우리 뭐 이제 게스트하우스 많지는 않지만 게스트하우스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보통 게스트하우스라기보다는 게스트룸이 아파트에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럼 뭐 운동할 수 있는 피트니스 센터나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뭘로 되어 있냐면 한번 지도에서 보세요. 지금 이 아파트거든요. 이게 이 아파트 뒤에 보면 뭔가 신기한 게 있죠. 아파트 안에 한옥 지붕 보이시나요? 여기 한옥 보이시죠? 이 아파트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되게 특이하죠. 한옥의 모양을 물론 이제 새로 짓고 막 이렇게 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해놨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이렇게 했냐면 샥 돌아보시면 이 옆에 한옥이 하나 있어요. 재개발하면서 여기 보존해서 남긴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게 뭐라고 써졌나 볼까요? 용강동 무슨 가옥 써져 있죠. 여기가 아무튼 이런 어떤 역사 문화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얘를 남기고, 이 재개발 사업할 때 요거 남기고, 요 안에는 맞물려가지고 이렇게 좀 전통 한옥 이런 모양 남기게끔 이 아파트를 재개발 방식으로 한 거죠.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뭐 서울서 재개발 때 역사 흔적 남기면 보조금 주겠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서 접근을 하면 되지 않을까. 재개발 구역 안에 이런 옛 모습이 남아있는 공간들이 뭐
공원의 형태든 아니면 이 기사에서도 뭐 나왔는데 건축물, 뭐 미술 작품의 형태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뭐 공간의 형태든 남겨서 서울의 옛모습들이 좀 남아있는 그런 재개발 아파트 또는 뭐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 아파트, 도시환경 정비 사업 아파트들 뭐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나. 예. 긍정적인 부분에서 바라봐야죠. 예. 그리고 또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수주 시 개별 홍보 전면 금지한다. 뭐 이런 기사인데요. 자, 저는 이 기사 내용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에 되게 시끄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강남권의 메이저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의 시공사 수주전들,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불법적인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과열이 되고 불법적인 시공사 수주전 뭐 이런 내용들이 이슈화되면서 국토부에서 이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선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시에서 제도 개선하는 부분도 있고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하는 부분도 있고 중간중간에 국토부에서 뭐 조합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뭐 경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내용이 제일 충격적인 것 같아요, 저는. 자, 어떤 내용이냐 보세요. 재건축 등 정비사업 수주를 위한 조합원 가구를 따로 방문하거나 카카오톡 문자를 보내는 등 개별 홍보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조합원 개인들한테 접촉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 같은 행위가 제보 등으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해당 건설업체 입찰을 무효로 한다. 야, 무효로 한대요. 그러니까 시공사들이 개별적으로 조합원들 접촉해서 영업하지 말아라. 시공사 수주전 영업하지 말아라. 그 얘기인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 고시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작년 10월 말 국토부에서 내놓은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전면 개선안의 후속 조치라고 하는데요. 고시에 따르면 건설업체 임직원과 이들이 고용한 홍보대행 업체 용역 요원 은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 홍보를 할 수 없다. 가구 방문도 안 되고 홍보책자 배부, 개별 홍보관 설치 및 쉼터 설치도 안 되고 SNS나 메일 보내는 것도 안 되고 아무튼 개별 홍보 자체를 원래는 뭐 못하게끔 돼 있었나 봐요.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올 상반기에 이제 시공사 수주전을 앞두고 있는 재개발 구역의 이제 조합원인데 그저께 전화 왔고요. 새해됐다고 그저께 한 건설회사에서 전화 왔고 어제도 한 건설회사에서 전화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하지 마세요. 예, 저 이거 녹음해서 그대로 감사원으로 보냅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면서 전화하지 마시고 나중에 제안서 나오면 알아서 보고 판단할 테니까 하지 마세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이미지로 뭔가 해서 되게 시공사 수주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부분이니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니까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니나 되게 사실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고 그래요. 뭐 집 앞에 찾아와서 배를 누른다거나 뭐 애들 있고 그런데 이런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부분도 사실 되게 스트레스이기도 하고 이렇게 전화 오는 것도 사실 부담스럽긴 하죠. 그리고 이 홍보관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수주전 하면 이런 홍보관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시공사 수주전 할 때 재개발 구역 안에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골목골목 요지 좋은 지역에다가 가게들을 건설회사가 빌려요. 빌린 다음에 아주 거창하게 간판 붙이고 밖에 썬팅하고 그래서 거기 OS 요원들이 상주하면서 오며 가며 커피 드세요, 뭐 해서요, 저희 시공사 뭐 해주세요 막 하기도 하고 이제 말 그대로 자기네 시공사 잘 보이게끔 하려고 하는 이런 홍보관이 재개발 구역 안에 굉장히 여러 개가 그 한 건설회사의 홍보관이 여러 개가 생겨요. 이거 가지고도 이제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제한을 걸었어요. 그래서 정비구역 내 또는 인근에 개방된 형태로 딱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개밖에 못하게 하면 이것도 되게 그렇게 했는데요. 이게 그러면 이 재개발구역 시공사 수주전 앞두고 있는 지역들에 한 개만 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규모 있게끔 되게 뽀대나게 뭐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한 곳만 운영할 수 있고, 그리고 조합에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체 직원, 용역 요원은 홍보를 할 수 없게끔, 그래서 이 홍보할 수 있는
직원들도 개별적으로 접촉 못하고 이런 공간 통해서 하게 되면 등록해놓고 해야 되고, 그래서 개별 홍보 또는 무등록 홍보 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체 입찰을 무효로 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규제로 봐서는 진짜 무효로 되면 막상 시공사 수준에서 당선되고 나서 이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했던 내용들 3건 딱 해가지고 가서 니네 시공사 선정 무효다 해버리면 이 규정에 따라서 무효가 진짜 되는 건가? 그래서 이게 뭐 실효가 있을 거냐 어쩔 거냐 뭐 미지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일단 이 내용이 타이트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되게 파급 효과는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부분이, 보통 이게 시공사 수주전들이 서울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공공관리제 적용 재개발 구역들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 인가 이후 시공사 선정을 하기 때문에 공사비 증액 부분 이슈에서 조금 약간 느슨하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공사비가 증액되지 않을 수 있는 사례들도 일부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예전에 서울 이외의 지역들 또는 공공관리제 적용을 받지 않은 재개발 구역들 같은 경우에 시공사 선정을 먼저 했던 데,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바로 시공사 선정했던 데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전에 시공사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사 단가랑 그 당시 공사 단가랑 달라요. 시공사 선정할 때 보통은 몇 년 몇 월에 공사를 할 경우에는 도급공사 단가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때 얼마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정하는데, 이제 실제 착공 시점 자체가 늦어지게 되면 뭐 물가 상승률 어떻게 비례해서 공사비를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달아요. 왜냐하면 시공사 수주를 할 때 시점이랑 실제 착공하는 시점이랑 괴리감이 되게 크거든요. 정비사업이 한참 뒤에 가서야 실제 착공을 하고 본계약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보통 그런 문제가 있어 왔거든요. 공사비가 늘어나는 게 되게 그냥 자유롭다, 이렇게 자연스럽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무조건 늘어났어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대체 공사비가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관리처분계획 단계에 가서 이제 시공사랑 본계약 맺고 하는 데에서 공사비가 너무 늘어난 것 때문에 이제 조합원들의 불만들이 되게 터져 오기도 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도 그렇거든요. 아예 시공사 선정을 할 때 이 공사비 부분을 뭐 몇 년 몇 월 언제까지 한다 이런 기준을 조금 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시공사 선정 조건을 잡아도 될 텐데, 뭐 아무튼 그래요. 그런 문제가 이제까지 발생해야 하는데, 시공사 선정하고 나서 건설회사가 우리 공사비 요 정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공사비가 10% 이상 늘어나게 되면 일단 그 검증을 받아야 된대요. 10% 이상 늘어난 것에 대해서. 지금 공공관리제 적용돼서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된 경우는 더 엄격해서 제시된 공사비에서 5%만 늘어나더라도 검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럼 검증을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조합원들 중에서 공사비 이렇게 올려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납득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조합원들이 10%가 이제 검증을 요청을 하게 되면, 그때도 건설회사는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검증을 누가 하냐면 한국감정원이 한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를 그거 하기 위한 검증 비용을 예치를 하면, 이제 이 시공사는 왜 이러해서 공사비가 올라갔습니다. 이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한국감정원에서 내면, 한국감정원에서 검증 요청 받은 내용대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합당하네요, 합당하지 않네요. 이걸 적정성 여부를 통보해야 된다고 합니다. 뭐 이게 적정하지 않다라고 통보가 나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내용이 포함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시공사 선정 같은 경우도 전자조달 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한 일반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해야 돼서, 뭐 좀 시공사 선정 관련해서 뭐 불법적인 부분을 하는 것에 대해서 페널티도 되게 세지고 하는 방식도 좀 이렇게 바뀌고, 시공사 선정한 이후에도 공사비가 올라갈 경우에 굉장히 좀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까다로운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포함이 됐는데요. 조합이나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어떤 시공사 수주전의 비용들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 부분이 좋은 입찰 제안서라고 해야 될까요? 좀 공사비가 부풀어 오르는 부분을 막으면서 뭐 좋게 작용되는 게 사실 이렇게 법이 변화하는 부분들이 추구하는 어떤
바른 방향이겠죠. 또 건설회사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행 자체는 보니까 다음 달 9일이라고 했으니까 2월 9일부터 시행을 할 것 같은데요. 이제 아마도 이제 저는 당장 이제 이 변화되는 어떤 이런 개별 홍보 금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느낄 당사자일 것 같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제가 잘 보고 나중에 또 부동산 TV에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뉴스 짧게 읽는다 그랬는데 여러 가지 주제로 꼭지를 다양하게 읽네요. 부평의 관리처분 계획 5개, 재개발 연내 공급 박차라고 했는데 제가 사실 거의 서울 쪽에서만 이렇게 관심 갖고 다니고 보고 그래서 수도권 쪽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지 못합니다. 신도시들이나 이런 데들 일부 정도만 다녔고 또 사실 예전에 다녔기 때문에 그것도 좀 요새 현대 분위기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는 게 꼭 서울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서울 주변의 수도권들의 구도심들 이런 쪽에서도 재정비 촉진 사업들을 해갖고 재개발 사업들도 해왔죠. 이제 인천 부평구 쪽에서도 보면 이런 재개발 사업들 중에서 사업이 잘 안 돼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서 이제 재생 사업을 해야 되는 지역들도 있지만 사업들을 잘 마무리해서 이제 관리처분 계획까지 가서 이제 분양에 나설 만한 지역들도 여러 곳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개의 구역들에 대한 빠르면 연내 일반 분양 나온다라고 해서 요 지역 부평 같은 경우에 올해 빠르면 한 5개 정도 나올 거고 앞으로도 한 23개 정도의 재개발 사업지가 공급 물량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런 분양 물량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한번 보세요. 그런 의미로 이제 기사가 작성된 것 같긴 한데요. 이들 개별 구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시켜드리고 시켜드릴 만한 그런 어떤 입장은 안 되고요. 이런 재개발 구역들 이제 꼭 서울의 재개발 구역들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구도심의 도심지의 재개발 구역들도 이렇게 사업이 마무리되어서 가는 데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일반 분양 물량들도 한번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 이해관계인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보시라.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서도 어떤 신도시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면 거의 막바지 지금 재개발 사업을 공격적으로 다시 추진하지 않는 한은 거의 마무리되는 새 아파트들이 될 수 있는 단지들이니까 그 지역을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1월 첫 주 마무리하는 주말이네요. 보람찬 주말 되셨으면 좋겠고요. 2018년 새해 힘차게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